안녕하세요. 강의로 뵙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창고 이사를 좀 하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하면서 업로드를 자주 시켜드리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나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책을 읽으시고 나서 상담을 하실 때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쉽게 술술 하루 이틀 만에 다 읽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쉽다는 분들이 한 80%, 좀 어렵다는 분들이 한 1, 2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장에서 5번째, 스트레스도 아토피의 원인이다라는 주제로 써진 내용에서 제가 IgE, 임무노글로불린 E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가려움이 일어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책에서는 쉽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조금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책에 있는 IgE 항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책에 보시면은 2장 5번째, 스트레스도 아토피의 원인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거기 76페이지 보시면 아토피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IgE를 분비하고, 이 IgE가 비만세포를 자극해서 히스타민을 대량 분비하고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가려움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곧 아토피의 원인 물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쭉 강의로 설명을 해왔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음식으로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품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공계란 같은 거, 그리고 히스타민을 많이 포함하거나 히스타민을 유발하는 식품들, 또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 또 과자나 음료 같은 나쁜 먹거리들, 그런 것들이 음식의 알레르기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환경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라던가 새집증후군, 곰팡이, 찐득이, 개, 고양이 털, 꽃가루, 풀, 나무 등등이 환경의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고, 요즘 미세먼지도 환경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 약이라던가 항생제 주사, 화학성분, 유해성분 같은 것들이 또 아토피의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라던가 땀, 장의 문제도 아토피의 원인이 되고, 다섯 번째, 타고난 기질의 문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기질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요. 여섯 번째, 면역력의 문제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IgE의 탈과립 현상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IgE는 항체, 이 부분이 IgE에 해당하는 항체이고, 이 별 모양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비만 세포에 IgE가 이렇게 붙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수용체에 의해서 딱 맞아 떨어져서 정상의 비만 세포가 유지가 되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완전히 소화되거나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못하고, 분자가 잘게 쪼개지지 못하고 큰 분자 그대로 장 틈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그것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 항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원인 물질이 장에서 우리 몸으로 혈액을 통해 들어오게 됐을 때 내 몸은 IgE라는 항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게 적당한 IgE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내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큰 분자가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많이 들어온 만큼 IgE는 많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IgE를 많이 뿜어낼 때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많이 만나게 됐을 때 비만세포가 파괴가 일어나고 히스타민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타민 같은 물질들이 피부 표피 쪽에, 피부 조직 속에, 표피에 뿜어나오게 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증도 유발이 되지만 아토피 같은 발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본적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만한 원인 물질이 일단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고, 원인 물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비만세포가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토피나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같은 것이 생기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IgE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몸에서 IgE를 많이 뿜어냅니다. 많이 뿜어냈을 때 혈액 검사를 하면 IgE의 수치가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알레르기가 일어날 때 검사를 해보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비정상적인 활동에 의한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IgE가 탈과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이고요. 이 그림에서 IgE와 알레르기 원인 물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란을 먹었을 때 계란이 장에서 흡수되어져서 영양만 쓰이고 이렇게 오버해서 많이 반응하지 않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영양으로 쓰이고 변으로 빠져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계란에 알레르기 일으킬 만한 어떤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몸이 그것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IgE를 많이 뿜어내게 되는 것이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계란의 단계가 뭐 3이다, 4다, 5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란의 성분이 몸에 들어가면 IgE를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많이 뿜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정상인들은 계란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상적인 항체 반응으로 이런 히스타민의 분비라던가 탈과립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토피의 원인이나 가려운 이유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고요. 알레르기 원인을 제거해 줘야지만 가려움도 줄어들 수가 있고 서서히 피부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장에서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만성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잡히는 게 장인데요. 장은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또 정상의 기능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에 고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 관리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데 장의 기능이 정상의 기능을 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아토피가 호전되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아토피의 원인과 가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렸던 것의 연장인데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하부류를 먹는 이유, 하부류에 대해서 가수분해 우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